안녕하세요. 대북 송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로 다른 사건과 대장동 뭐 이런 사건과 연계해서 한 군데 묶어서 사건을 이전시켜달라고 하는 병합 신청, 이재명 당대표께서 병합 신청한 것이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다른데 그걸 이제 한 군데 묶어서 병합을 한다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 병합을 할 경우 굉장히 시간을 끌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어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병합 신청한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대법원에서 병합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은 신진우 부장판사께서 이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수원 계신. 그래서 이제 병합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신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처리하고 담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에 대한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도 신진우 부장판사고, 김성태 그분에게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분도 신진우 부장판사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0억 원 가량의 불법 대북 송금, 이것에 대한 어떤 사건을 신진우 부장판사님께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그분도 유죄, 구속이 된 상태죠, 실제. 그리고 김성태 그분은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죠. 3년 6개월.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신진우 부장판사의 어떤 엄격한 법 어떤 심리가 이어진다면 유죄로 결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위기를 맞는가 하는 그런 어떤 중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생명에 좌우될 수 있는 이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이죠. 다른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 그런 사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뭐 그런 사건들은 그렇게 이제 크게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을 그런 어떤 위력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불법 송금이기 때문에 이게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타격이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북 송금에 대한 내용을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화영, 김성태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유죄로 결론 날 확률이 크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께서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결론을 어떤 식으로 판결할지에 대해서 기초가 주목이 되고, 그 판결의 결론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향방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다양한 어떤 재판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성공을 서 다양한 재판이 이제 여러 개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고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바라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정치 풍향의 방향을 읽는 것이 되겠죠. 가장 큰 파도라고 할 수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이걸 어떻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서 정치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큰 리스크를 넘고 이 사법 리스크 재판, 사법 리스크를 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정하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법 리스크를 제거할 방법이 상당히 없죠. 신진일 부장판사가 지금 이 사건을 배당받아서 판결을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위기를 타개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판검사를 뭐 탄핵을 할 수도 없고, 정치적인 역풍도 심하고 국민적인 어떤 역풍이라도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반발도 심하고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거는 탄핵이겠죠. 윤 대통령을 빠른 시간 내에 조기 탄핵을 통해서 이제 끌어내리고 대통령으로 이제 향하는 게 가장 이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한 어떤 것은 계속해서 이제 전국을 뜨겁게 데울 것 같습니다. 탄핵 전국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제 잘 방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 그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을 배당받기로 이제 결정이 됨에 따라서 그 사건이 서울로 이전해서 병합되는 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맡기 때문에 이제 이 한 단락은 넘어간 거고, 다음 이제 탄핵 전국으로 가겠죠.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윤 대통령의 조기 퇴임 탄핵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밖에는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정치 위기를 탈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거기에 둬야 될 것 같고,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 대북 송금 사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억 원에 대한 그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가르는 그게 되는데, 이미 이화영하고 성태 그분이 이제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도 유죄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게 그 부분의 판결이 내려지고 어떻게 이제 형량이 정해지고 어떻게 이제 결정이 나느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에 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것이 2차적인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